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일단 제가 포스코홀딩스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철강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2차전지 소재라던가 뭐 수소라던가 LNG, 에너지, 곡물 산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라고 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겠지만 조금 더 깊이 파보면 결국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전체적인 2차전지 산업에 관련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탈중국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대략 버민스라던가 혹은 세금 보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네, 정말 애매모호하죠.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 있어야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이런 것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산의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겠고요.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로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들어갈 경우에는 역시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산업이에요. 보조금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G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런 것이고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수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조금이 있어야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 완화 법안은 분명히 전기차 부분 특히나 배터리 부분에서는 꽤나 큰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주주총회를 좀 했어요. 주주총회를 좀 보면서 느꼈던 것이 결국에는 포스코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99% 이상이 결국 철강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산업의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2025년 이후부터는 철강뿐만 아니라 지주사 회사로 이미 전환 완료되었기 때문에 뭐 2차전지 소재라던가 리튬, 니켈, 에너지, 수소, LNG, 곡물 산업, 건설과 인프라, 식량까지 결국 거의 대부분의 이제 소재 관련된 특히 인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 쪽에서 굉장히 큰 힘을 이제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리튬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 기반에서 수산할 리튬을 이제 2024년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가 주장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염호가 과연 사실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공장을 세워지고 여기에 따른 많은 정보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은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수산할 리튬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장이다, 염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리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부터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 입장에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로서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동이 시작될 경우 포스코 케미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양극재 리튬의 자금률이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닌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필요로 하는 리튬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탈중국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 진영의 그런 진심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이미 중국산 리튬이 글로벌적으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중국을 하기 위해선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리튬을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좀 벗겨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염호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리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니켈이라던가 이제 2차전지 소재의 주요 원료가 되는 것들에 25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2026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4년간
이런 신산업 관련된 그런 투자에서 50조 원을, 네, 무려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포스코홀딩스가 매년 벌어들이는 돈을 본다면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올해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5조 원, 5.6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5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로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PER이 4가 안 되는, 네, 만성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타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설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양극재, 리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음극재라던가 혹은 뭐 흑연 이쪽에 대해서도 뭐 강력하게 지분 투자라던가 혹은 소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트레이딩 혹은 철강은 물론이고 공유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양극재, 뭐 리튬, 니켈, 흑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튬과 니켈 같은 경우,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무려 52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실 이 정도는 세계적인 리튬 광산 기업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압도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상당히 잘 사용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조그만 기쁜다기 텔레그램 방에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좀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OCI가 있겠죠. OCI 같은 경우는 제가 대놓고 이제 사업 다각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는 가끔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사업 다각화가 상당히 많아요. 뜬금없이 뭐 바이오를 한다던가 뭐 부동산을 한다거나 뭐 건설을 한다거나 뭐 골프장을 한다거나 정말 뜬금없는 사업들이 많은데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그에 반해 상당히 사업 다각화를 잘 해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수소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5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중에서도 50만 톤 중에서 약간 절반 이상의 30만 톤이 그린 수소, 네,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결국 장기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얼마나 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에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돈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철강 산업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철강의 시황 같은 것들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시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의 철강 소재 혹은 철강 수요 공급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이제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굉장히 빠르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행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혹은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생산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생산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철강 수출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생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더 많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쌓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를 아주 압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철강 생산이 전과 같이 늘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결국 중국의 철강에 대한 모멘텀은, 목표는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중국뿐만이 아니죠. 아르셀로미탈이라던가 뉴코, 뭐 CLF라던가 US스틸 이런 이제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브라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철강에 대한 증산을 한다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유가 혹은 LNG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증산에 대한 투자가 막히면서 지금의 굉장히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철강도 비슷한 흐름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년 뒤에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었을 때에는 철강 가격이, 철강 시황이 지금과 같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점프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10년 연속으로 10년 이상 동안 경쟁력 1위의 그런 최강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한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가 얼마나 이 전기차 소재, 그 배터리의 진심인가 하면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롤로지움이라는 기업인데, 프롤로지움에 지분 투자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양극재라던가 혹은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고체 전해질 이런 것들을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소재에 대한 공급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제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는 이미 업황이 15년 이상 된 기업이고, 전기체 배터리를 이미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완료한 기업입니다. 물론 대형화까지는 아직 안 되었지만 스마트워치라던가 혹은 IT 기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독일 기업들과도, 독일 자동차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런 개발 업황, 개발 역량을 충분히 좀 사업 다각화를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지금의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이 실적은 사치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기존의 이제 전해질 배터리의 그 차이를 본다면, 사실 지금까지의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분간의 2차 전지는 이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액체 성분의 전해질이 있어야지만 전기가 이제 생성되고 충전되고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인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완전히 막고 있는 분리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액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체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고체인데, 자, 액체와 고체 중에서 더 안정적인 성질, 안정적인 물질은 무엇이죠? 100의 10중 8구는 고체라고 답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배터리에 대한 폭발이라던가 혹은 충전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자체가 소재들이 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고체로 바꾸게 될 경우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밀도 같은 경우도 액체보다는 고체에서 훨씬 더 고밀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본다면 기체보다는 액체고요. 그리고 액체보다는 고체로 나아갈수록 밀도 역시나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부분도, 결국 이쪽에 대한 배터리 개발이 대형화까지만 완료된다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철강에 대한 철강 올인이라는 그런 철강 전문 기업이라는 그런 이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데는 상당한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도 리튬이라던가 니켈, 흑연 이런 2차 전지 소재에 꼭 필요한 원료들을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이제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양 기업 간에는 윈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마 2030년 그 전후쯤 했을 때 지금의 포스코홀딩스와 그 당시의 포스코홀딩스, 그때 포스코홀딩스 사이에는 간극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3일에 우리 조은마 김덕의 멤버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글입니다. 스승님, 아프신 와중에도 토론방까지 진행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시셨는지요? 스승님이 있어서 어려운 장임에도 멘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필승,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오늘이나 다음 주 초쯤에 이제 제 계좌를 오픈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단 한 번도 제 계좌를 오픈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오픈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분석해드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이고, 토론방까지 조은마 기쁨나게 멤버분들 대상으로 토론방까지 아마 다음 주쯤, 빠르면 오늘 다음 주쯤에 개설을 완료할 생각이에요. 이미 여러 절차라던가 여러 규정들을 전부 다 이제 제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전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멤버분들, 조은마 김덕의 멤버분들의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의 토론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실력을 키우는 데에 대한 도움과 특히 이쪽에 대한 충분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저와의 1대1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멤버들 간에,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이 4시간 내내 상주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채팅방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오늘 이쯤부터 시작할 거니까 조은마 기쁨나게 전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토론방입니다. 당연히 조은마 기쁨나게 멤버들은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2차 전지, 수소, 곡물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신산업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